대표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 저희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올 때마다 제가 똑같이 네. 질문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많이 공부하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알아가자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또 이야기 부탁드려요. 네. 저희 채널은 한국보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주 큰 차이가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하우스는 참고로 한국 포지션을 전혀 안 갖고 가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미국 시장 대비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 대비 미국 주식 시장이 훨씬 저희처럼 운용을 하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투명하고 예측력이 되게 높습니다. 그게 제일 크죠. 그만큼 네.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세력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시장이 좀 작은 시장이다 보니까 뭐 세력 이런 유입이 가능하죠. 네, 이런 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미국은요. 뭐 주식시장 자체가 갑자기 생각이 47 트릴리언이니까 이게 얼마일까요? 대충 몇백 조 가진 세력이 없겠지만 있어도 영향이 없죠. 미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 정말 침 좀 뱉는다는 투자 전문가들이 다 와서 눈을 켜고 보는 시장이고 미국 시장이 저는 되게 신뢰가 가는 게 아까 우리가 페드도 언급을 했지만 그런 감독기관이라든가 정책 기반자들이 굉장히 그 정책을 객관적으로 잘 펴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고 뭔가 예측 불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훨씬 더 접근하기 쉽다는 거고 제가 12페이지 몇 가지 저희 딴의 정리를 좀 몇 가지 갖고 왔는데 이 중에 다 설명드리진 않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꼽아보면 네. 일단 규모가 시가총액이 한 47 트릴리언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한 1.6 트릴리언이니까 좀 늘어서 한 1.7, 8 트릴리언 그러면 굳이 한 1,400조 될까요? 근데 주식시장을 보면 GDP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니까 한 20배? 25배 정도 될 거니까. 30배 되죠. 그러니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주식시장이 한국 주식시장보다 조금 더 우수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배당 성향이라고 봐요. 저희는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지표 중에 배당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배당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주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주주 친화적이고 주주가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이다. 조금 덜하죠. 한국은 가슴 아픈 이야기죠. 네, 미국은 모든 경영자의 의사결정이나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이 주주 중심에 입각해서 해요.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인 시장이고 가장 자본주의적인 시장인 거죠. 그게 투명성이고 예측력이 있는 것이고 투자 메리트가 그래서 있는 것이고 아까도 살짝 제가 주가지수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 코스피 대비 S&P 500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참고로 미국의 배당 성향이 한 40%가 넘고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7, 8% 됩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보면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1.7, 8%될 거예요. 한 2% 좀 남짓하거든요. 좀 적죠. 그런 거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상한가 구조라는 것도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잖아요. 미국은 없어요. 상한가 제도가. 그게 뭘 뜻할까요? 뭔가 상한가를 아예 안 놔둬버리면 더 심할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움직임이. 오히려 그렇지 않거든요. 자신감이죠. 합리적인 시장이고 투명하고 뭔가 예측 불가능한 뭔가 불법적이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상한 어떤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인 거예요. 이게 바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훨씬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왜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주주 중심의 주식시장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니까 지배구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사의 경영진을 누구를 시킬까요? 우리나라처럼 아들을 이어서 대주주 또는 재벌의 2세 중에 경영 수업 시킬 사람한테 시킬까요? 전문 경영인한테 시킬까요? 다 전문 경영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회사의 투명성이라든가 예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이 또 경제를 반영한다고 볼 때 경제구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는 미국 같은 경우는 GDP가 100이라고 한다면 한 75% 정도를 소비가 차지하죠. 그러면
경제 대부분을 소비가 차지한다는 얘기는 자국 경제, 자국 내에서 뭔가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외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 GDP 한 2,400조 중에 수입과 수출을 합치면 GDP 한 90% 육박합니다. 85%에서 한 90%.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비근한 예로 우리 2010년도 초반에 유럽 재정위기 있었고 그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고 참고로 글로벌 금융위기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미국에 그때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문제가 왔었잖아요. 서브프라임이 직접 노출된 규모가 얼마 안 됐어요. 1,000억도 안 됐습니다. 그때 모 은행에서 한 470억인가 서브프라임에 투자했다가 날린 거 말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빨리 빠지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빨리 그 이후에 회복도 더디지만 문제의 근황지였다고 하는 서브프라임의 근황지였다고 하면 미국은 어땠습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랐죠. 이런 게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경제구조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미국은 소비 의존도가 높은 반면 그 말은 해외 외부의 어떤 외부 변수의 영향력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안정적인 경제구조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고 국제 지위는 유일 패권이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 아닙니다. 아직. 신흥국 중에 선진 신흥국입니다. 그런 차이 있는 거고. 그리고 ETF, 저희가 또 ETF 전문이니까 ETF 시장 꼭 한번 구분해드리고 싶은데 ETF 시장이 미국이 한 10트릴리언 정도 되거든요. 10트릴리언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한 108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총 한 25개 되는데 수탁고 한 1,000억 넘는 운용사가 우리나라에 한 10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플레이한다 하는 운용사 한 5개 정도 꼽을 수가 있고요. 그 5개 그리고 우리나라의 ETF만 순수하게 보면 한 790개 돼요. 근데 그 790개 중에 주식형이 거의 80%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시장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한계가 굉장히 좁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 시장 아까 10트릴리언 운용사가 한 335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이제 사이즈 정도 되는 애들 합치면 2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0개가 운용하는 각가지 펀드 운용 전략 한 3,400개 ETF가 상장돼 있는데 그중에 주식형 비중이 40%입니다. 무슨 말을 했다. 채권, 대체자산, 헤지펀드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하우스가 미국에만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미국 ETF 시장에 없는 전략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전략이 없다는 얘기는 시장이 흔들릴 때 또는 오를 때 빠질 때 뭔가 재료가 있으니까 오르고 빠질지 않겠어요? 뭔가 악재가 있으니까. 다시 해석하면 어떤 악재든지 웬만한 악재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운용 전략이 다 구비가 돼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투자자로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먼저 가장 믿을 수 있는 시장, 그리고 또 하나 예측 가능한 시장. 그렇죠.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측이 1%도 안 되는 그런 시장이 무서워서 어떻게 투자해요? 어느 정도 이제 뜬다는 믿음이 있는 그런 시장에 투자를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 부연 설명 드리고 싶은 게, 뜬다는 믿음도 그러니까 맞는 얘기지만, 떨어지든 빠지든 우리가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주식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정책 이반자들의 스탠스라든가 경제 구조라든가 경제가 흘러갈 때 어떤 우리가 데이터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하는 이유는 전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분석을 열심히 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허수이면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망도 안 맞죠. 그래서 중국 시장 데이터 못 믿잖아요. 안 믿죠, 사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꼭 중국만큼에는 아니지만 투명도라든가 합리적인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죠. 네.